가끔은 이렇게 조용한 것도 괜찮다고 이른이 넘은 김명수 할아버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몇 년 전 은퇴한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한때는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그의 집에 이제는 오직 그와 아내 박정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의 아내인 60 넘은 박정숙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여성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항상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녀는 요리 솜씨가 특히 뛰어났고, 영수가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가정을 꼼꼼하게 챙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왔고, 이곳에서 3명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 김준호는 40대 나이로 미국에서 IT 회사 임원으로 일하며 아내와 2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김미연은 30대로 캐나다에서 생명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막내 아들 김태현은 30대 초반으로 최근 결혼해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저녁이 되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그 빛들이 마치 반딧불이처럼 그의 눈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넓은 3개의 방은 비어있고, 한때 북적이던 식탁에는 2개의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고요한 저녁, 그리고 길어진 낮 시간이 노부부에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이 저녁 준비가 됐다고 부엌에서 소리쳤고, 영수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여전히 식탁은 넓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정숙은 오늘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대요. 영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네가 오면 집이 좀 시끄러워질 거라며 기대감을 보였지요. 하지만 정숙은 일 때문에 일주일밖에 머물 수 없다고 덧붙였고, 영수의 표정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늘 보던 뉴스 채널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려다 문득 자신이 더 이상 다닐 회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이들도 이제는 명절에나 간신히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영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대답을 얼버무렸지만 정숙은 남편의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요즘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집이 너무 한산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둘만 남은 빈 둥지 같다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새들도 결국 새끼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면 빈 둥지만 남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준호네가 다음 달에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정숙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일하며 자녀를 키우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정작 그 모든 것이 끝난 지금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아직 자고 있는 동안
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산책을 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초가을의 상쾌한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고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멈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여 명의 노인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어쩐지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동에 사는 박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은 영수에게 함께 체조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영수는 부드럽게 거절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수를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다며 어디 갔었냐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그저 산책을 나갔다고 대답했고 정숙은 최소한 메모라도 남겨두지 그랬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숙은 장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정숙은 혼자 다녀오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영수에게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국을 데워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파트는 더욱 고요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채널을 계속 바꿔도 흥미로운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앨범 속에는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의 돌사진,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각종 가족 행사의 순간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때 준호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가 얼마나 밝았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앨범을 덮은 영수는 문득 무언가 결심한 듯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노트 하나를 꺼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해보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을 적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정숙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영수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냐고 물었고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리스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외국어 배우기, 바다 보러 가기, 자원봉사 활동하기, 요리 배우기와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영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갑자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영수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생겼으니 평생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도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함께 리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수는 내일부터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알아보자고 제안했고 정숙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와 정숙은 함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단지 내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가까웠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영어 교실에 관심을 보였고 정숙은 요가 수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수업을 신청하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첫 영어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교실에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고 젊은 강사가 활기차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모두가 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에 영수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정숙 역시 요가 수업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 동작을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강사의 격려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수업 후 다른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영수와 정숙은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의 경험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의 대화는 활기찼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영수는 다음 주에는 같은 반 할아버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고 했고, 정숙은 요가 수업 후 산책 모임에 초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와 정숙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각자의 수업과 모임에 참석하고 함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노트에 적었던 리스트의 항목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면서 둘은 은퇴 후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수와 정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을 정리하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수는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손주들에게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기 위해 윷놀이 세트도 꺼내 놓았습니다. 마침내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을 열자 준호와 그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인사가 오갔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영수와 정숙은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는 부모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손주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요가를 배우고 있다며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영수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자신과 정숙이 시작한 새로운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수업, 요가, 동네 봉사활동,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준호는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아내도 옆에서 시부모님이 너무 멋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준호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화상 통화를 하면 멀리 있어도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망설였지만 손주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의 방문 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준호 가족이 떠나는 날, 영수와 정숙은 아파트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준호는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머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영수와 정숙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집안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예전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할 일이 많았고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알려준 대로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함께 설명서를 읽으며 도왔지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결심한 듯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기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조작도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마침내 준호와의 첫 화상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화면 속 손주들의 밝은 웃음을 보며 영수는 새로운 도전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영수와 정숙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빈 둥지를 슬퍼하는 대신 자신들만의 새로운 둥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의 수업은 물론 동네 노인회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영수는 특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숙은 요가를 배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동네 경로당에서 같은 또래 할머니들에게 간단한 요가 동작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영수와 정숙은 오랜만에 단둘이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벤치에 앉아 주변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처럼 노년의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까지 다양한 삶의 단면들이 공원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득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삶이 행복한지,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둘만 남은 이 시간이 외롭지는 않은지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허전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롭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정숙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그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자신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빈 둥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더 넓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요즘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늘 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 설렌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을 햇살 아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행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고 풍부한 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영수와 정숙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들은 내년 봄에는 함께 유럽 여행을 가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꿈도 꿀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수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지만 곧 다시 끄고 옆에 있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숙은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손주들에게 줄목도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영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풍경이 쓸쓸하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영수는 정숙에게 창밖을 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정숙은 영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을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요.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아침, 영수와 정숙은 제주도 여행을 위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이제 그는 여행 중에도 손주들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여행 사진을 바로 공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닫으며 영수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빈 둥지가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고요. 아이들이 떠난 빈자리는 처음에는 크게 느껴졌지만 그 공간에 새로운 꿈과 가능성을 채우면서 그들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봄이 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인생의 가을을 함께 아름답게 물들여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시기에 빈 둥지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빈 둥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